자, 서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 노동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시장을 마감하고 이제 5월 시장을 열기 위해서 저희가 빈센트 그리고 박병창 이사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까지 연달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은 김장렬 본부장과 반도체 얘기 좀 깊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57조의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1.5%.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실적을 거두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왠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뭐 투자자들도 조금만 빠져도 아 이거 뭐야 이런 약간 뭐랄까 약간 빙산 위를 큰 그 얼음 위를 걷는다 할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이 주말 가운데 이 연휴잖아요. 연휴 가운데 이 반도체에 대한 주도주는 확실한 주도주니까 이 주도주 반도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먼저 오픈 AI 이슈 네네. 실적이 부진해졌다. 그러면 투자가 줄 수가 있고 이 부진한 실적을 반영해서 펀딩 코스트도 올라가고 펀딩도 잘 안 되면 결국 반도체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며칠 상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오픈 AI 이슈는 그런 이슈가 없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예. 이번에 더 이슈가 되는 건 올해 4, 4분기 때 오픈 AI하고 엔트로피 둘 다 IPO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픈 AI가 기세 좋게 작년 가을, 겨울, 올해 봄까지 왔는데 최근에 한두 달 사이는 그 활성화 수출가 예. 매일 보시는 분 아니면 토큰 사용량의 증가율 자체가 예. 줄은 게 아니고 엔트로피나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는 떨어지죠. 떨어진 거예요. 맞아요. 오픈 AI 쓰세요? 오픈 AI 챗GPT 쓰죠. 챗GPT 쓰세요? 네네네. 제미나이도 쓰고. 저는 제미나이를 네. 대체로 많이 써요. 아, 그러시구나. 좀 이제 차이가 엔트로픽으로 네. 바꿔내려고 그러는데 클로우드. 클로드로. 네. 요즘 클로우드 많이 추천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그만큼 클로우드 앱, 엔트로피의 클로우드가 원래 B2B인데 네. B2C의 대명사인 오픈 AI의 챗GPT 무료 버전을 하다가 유료 버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연말까지 원래는 한 10억 명 정도의 그 위클리 액티브 유저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미뤄졌죠. 그래서 한 2, 3개월 더 걸렸고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B2C에서의 한계가 아니냐. 그래서 불이 나게 최근에 와서 오픈 AI도 네. B2P, 엔트로픽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IPO를 앞두고 CEO인 샘 얼트만하고 그 다음에 CFO 그분하고의 이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청난 우리 펀딩을 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비즈니스를 꾸릴 수 있을까? IPO에서 맥힐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CFO는 원래 특성도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때로는 거의 구조가 그런지 모르지만 CEO를 건너뛴다면 뭐하지만 다이렉트로 이사하고 얘기하고 있고 인터뷰도 시장에서도 약간 소통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확대 해석된 기분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가 IPO를 앞두고 얘기 나오는 거는 불확실한 얘기가 되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관계되는 오라클이라든지 엔비디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랑 거죠. 맞죠. 얘네들이 임팩트를 기원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만 네. 때도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도 삼성 하이닉스한테 자기네 캐파가 얼마 필요하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캐파로 얘기를 하면은 전 세계 이제 몇 년 뒤에 그 필요한 그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그 토큰 수에 자기네들이 약 35%를 차지할 것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걸 그대로 하면은 전 세계 3분의 1 정도가 갑자기 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데가 많이 컸기 때문에 임팩트는 한 20% 정도 시장의 점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딴 쪽이 많이 크고 있으니까 작년 이맘때는 오픈 AI가 대세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고개 좀 찌그러들고 딴 쪽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다소 생긴다고 해서 작년에 이슈가 된 것만 그렇게 이슈. 영향이 그만큼 반감된 거네요. 네, 방금 예, 됐죠. 반감인지 4분의 1 토막인지 어쨌든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작년 오픈AI가 작년도 이렇게 얘기했고 오픈AI가 최근에 좀 삐끗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픈AI 사업을 접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작년 10월 달에 오픈AI가 생성하는 토큰 수가 있을 겁니다. 김당 뭐 몇십억 개. 그럼 올해 3월 달에 이 오픈AI가 만드는 분당 토큰 수,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2.5배가 늘었어요. 이게 베이스가 높아진 이 절대적인 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고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약간 침소봉대하고 실질하고 막 섞여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여튼 이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은 한 달에 한두 건씩 꾸준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죠? 퀀텀.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인데 사실 3월 달에도 무슨 퀀텀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야, 저기 나오면 뭐 갑감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변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일본이 제대로 한번 해볼라 한다. 키옥시아입니까? 뭐 그런 사실. 얘기 나오고. 네, 키옥시아가 미국하고 손을 잡고 반도체 판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 구조적으로 뭔가 큰 변화를 줘가지고 한번 반격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하는데 약간 침소 공대된 것 같아요. 그건 역시 네네. 키옥시아가 원래 그 샌디스크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 벤처가 돼 있거든요. 네. 샌디스크가 모회사가 웨스턴 디지털이에요. 그렇죠. 네. 웨스턴 디지털은 시게이트하고 똑같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변몰돼서 샌디스크를 밑에 두고 샌디스크하고 키옥시아하고 공장의 합작. 키옥시아에 저 SK 지분도 있잖아요. 네. 키옥시아의 지분의 35%는 하이닉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옥시아는 혼자 있는 게 원래부터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부터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뭐 아삼육을 해서 미국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처리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정확히 될지 모르겠고 네. 그것보다는 아마도 일본에 있는 무슨 파운드리 짓는다고 한 거 TSMC가 일본에서 짓는다는 한 거 네. 그게 더 실질적으로 잘 되면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좀 신경 쓰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키옥시아건 아니면 TSMC 일본 공장이건 의미 있는 어떤 임팩트를 주기에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먼 얘기 같고요. 지금 임박한 건 저희는 인텔의 부활이 그렇죠. 삼성한테 어떤 의미냐가 더 현실적인 이슈가 1년 내에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인텔 주가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했습니다. 예. 어우, 정말 저게 저 대형주가 저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등인데 그 배경과 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급을 좀 주시죠. 인텔은 아시다시피 인텔 인사이드 우리 젊을 때 20, 30년대 네. CPU 들어가게 인텔하면 PC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노트북에 딱 요렇게 로고하고 한 로고에 인텔 인사이드. 음악도 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요즘은 젊은 애들이 인텔 인사이드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인텔은 CPU 시장에서 출하량으로는 1등입니다. 음. 금액 기준으로는요. 1등이 거의 바뀌기 직전입니다. 아, 그래요. 금액에서는 AMD가 거의 40, 한 5%에서 55대 40. 정말 리산수 씨가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출하량은 인텔이 좀 조금은 중저가를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AMD가 하이엔드거든요. 그렇죠. 출하량으로는 인텔이 예전에는 95%였는데 네. 많이 찌그러들어서 불과 5년,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죠. 야, 인텔과 맞습니다. AMD가 어깨를 나란히. 와, 그렇죠. SEO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요. 인텔 진짜 하이인텔 앤디 그룹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인텔이 그런 인텔의 위상이었는데 완전히 죽었거든요. 예. 인텔이 마켓쉐어 CPU에서 AMD한테 마켓쉐어를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거의 AMD가 5%였는데 7, 8년 전에 지금은 개수로 기준으로 한 30%까지 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삐까삐까니까 격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CPU는 최근에 5년 사이에 밀렸죠. GPU, 엔비디아 때문에. 예. 누가 CPU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말부터 CPU가 갑자기 부상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것 같아요. HBM을 하이닉스가 팍 치고 나오니까 삼성이 찌그러들었는데. 그렇죠? 네. 누가 요즘 D램이야. 그런데 갑자기 레가시. 네, 레거시. 그죠? 예. D램이 그냥 폭발적으로 그냥 가격이 올라가고. 좋은 비율이죠. 뭐 그런 비슷한. 비슷합니다. 네. 마찬가지. 아니, 정확히 맞습니다.
작년 상반기, 25년 상반기까지는 처음에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처음에 AI를 드라이브하는 거는 학습이죠. 예. 엄청 많이 때려 넣어서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병렬 연산을 하다 보니까 병렬 연산이 아닌 CPU는 뒷전에 있고 그렇죠. 병렬 연산하는 GPU가 등장해서 엔비디아가 난리친 거고 GPU 연산의 대역폭이 큰 빨리빨리 엄청난 데이터를 접근해 줄 수 있는 HBM이 짝꿍이니까 예. 짝꿍이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으니까 짝꿍이 HBM과 GPU 병렬 연산이 짬뽕된 게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히 시장을 지배한 거고 관련되는 그 주가만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학습에서 많이 때려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단계 이제는 거기서 뽑아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추론되면서 GPU 말고 다른 게 필요합니다. GPU가 많이 돌아가려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마치 이런 게 필요한데 증권사에서 꽃은 예전에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꽂히셨어요? 한때 장렬꽃? 못다 핀 꽃 한 송이 잠깐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고 있잖아요. 스포에서 예전에. 활짝 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민 서포터 보내. 근데 그러니까 GPU가 엄청나게 GPU를 애널리스트 보시면 돼요. 예. 앞에 나서 막 연산하고 발표하고 PT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 서포터즈는 CPU RA가 필요한 거예요. 워낙 GPU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GPU를 내면은 CPU 도와준 사람이 혼자가 애널리스트 한 5명을 서포트했는데 애널리스트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놀거든요. 놀지 않기 위해서는 CPU RA도 좀 의미 있게 좀 똑똑하고 사람을 넣어야 되겠다.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라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있으면 그 밑에서 네. 약간 보조하는 주니어들을 맞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뭔가 뿜어내는 거는 GPU인데 빨리빨리. 근데 그걸 보조해 주려면 행정 직원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정리한 걸 빨리 갖다 주고 정리 끝난 거는 다른 데 보관도 하고 예. 이런 디렉션과 방향을 조율해 주는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렇죠. 역할이 필요한데 예. 그게 CPU가 CPU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CPU 가격도 폭등하고 인텔의 CPU, AMD 다 난리가 영업을 해보면 뭐 뒤처리하고 백오피스 소모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인텔의 CPU가 필요한 거고. 그렇죠. 예. 삼성전자 어떻게 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CPU가 좋아지니까 네. CPU에 필요한 게 옆에 D램이 또 붙잖아요. 네. 일반 D램이 들어간 거예요. HBM 말고. 네. 그걸 DDR D램 또는 로우 파워 D램, 뭐가 됐던 컨벤셔널 일반적인 D램이 더 중요해진 거죠. CPU하고 짝꿍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는 HBM이 필요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도 물개가 있으니까 다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텔이 이렇게 되니까 CPU를 드라이브 하면서 올라가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미국의 본토에서 백 업체들도, 백 없는 업체들, 설계하는 업체들도 야, 인텔의 파운드리 써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CPU 드라이브 됐지? 딱 보니까 TSMC는 줄 여유가 별로 없지? 그럼 인텔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삼성한테 주면 좋겠는데 삼성하고 타진을 하는데 조금 뭐. 그 말씀 여쭤본 네. 거예요. 삼성이 어쨌든 파운드리로 네. 사실 계속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를 한번 주가를 확 또 시프트하는 네, 거는 이야 흑자 났어. 네. 수율이 개선됐어.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꽤 의미 있는 오더가 네. 들어와. 그러면 뭐 지금 날개를 달 거 아니에요.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예.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곧 컨퍼런스 콜하고 발표되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코멘트 3개 중에서 한 개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파운드리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못 보고 왔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파운드리 뭐 간단합니다. 네. 2나노 가장 최첨단의 2나노 공정이 있어서 예. 조만간 의미 있는 소식이 있을 것이다. 예. 그 코멘트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늘도 아쉽게도 갑자기 매크로 이슈도 되고 뭐 하면서 주가는 전혀 그걸 반영을 못했는데 예. 그런 거는 본격적으로 TSMC 또는 인텔하고도 경쟁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율이 개선됐다는 건 아름아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5도로 연결된 일인데 2나노에서 뭔가 이 매그니튜드 규모랄까 시점 정확히 얘기하는데 조만간이라는 말을 적었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봄직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네. 동시에 웃긴 게 아세요? 인텔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예. CPU 말고 CPU 예. 가격 말고
TSMC가 캐파가 부족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HBM 할 때 TSMC가 뭐 하냐면 뒤에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GPU가 있고 HBM이 있고 요거 연결시키는 인터포저 있고 요런 걸 맨 마지막에 이 패키징 하는 게 코워스 패키징이라는 게 있어요. 예.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예. 그것이 인텔의 브랜드 네임 패키징 한데 요 캐파가 좀 부족한지 어쩐지 해가지고 인텔에도 이런 패키징 기술이 있거든요. 예. EMIB라고 예. 이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어요. 인텔 주가는 그것 때문에도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텔의 이 패키징 관련되는 거, TSMC의 패키징 관련돼서도 이 경쟁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예. 사실은 어텐션 많이 안 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쓰려고 그러고 삼성도 쓰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뭐죠? TSMC만 가지고 하는 거에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감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예. 방향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지 합니다. 그 세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뉴스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삼성전자 얘기한 예. 거. 한 가지가 그거고. 네, 이나노 파운드리는 긍정적인 건데 예. 장애 분위기 안 좋았던 거고 한 가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데 최근까지 받은 그러니까 입수된 그 고객들의 나 얼마 주세요, 반도체 주세요라는 입수된 오더 아니면 그런 인콰이어리만 가지고 봤을 때 예. 27년도의 반도체 수급 상황은 슈티지라고 일컬어진 수급 상황은 26년 현재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게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이 두 가지 이나노 파운드리 정량을 안 시켰고 아까 내년도에 반도체 수급이 뭐 더 좋아질 것이니까 우리 입장은 더 좋아지는 거고 거기 입장 쇼티지가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침에 했거든요. 네.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살짝 반영하는 것 같더니 하다가 메꾸는 오후에 악시온지 뭐 이상한 뉴스 나오면서 네. 화면 자식 올라가는데 타다가 이게 결국 미국에 선물 내려간 거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큰 그림이죠. 롱텀. LTA, 롱텀 어그리먼트 그 계약 예. 건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얘기는 했습니다. 아쉽다는 것이 몇 퍼센트가 되고 뭐 1년짜리가 어떻고 3년짜리가 어떻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소수지만 롱텀 어그리먼트 맺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내년도가 올해보다도 수급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수급이 악화되는 건 삼성전자 좋은 좋다는 거죠. 거죠. 네, 타이트해진다는 거니까. 요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서 저는 주가가 어저께 무지 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죠.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뒷심이 좀 없더군요. 네. 어쨌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경계론도 만만치 않게 업계에서 또 투자자들 간에 나오곤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BNK 투자증권에서 지적했듯이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애널리스트가 매수해서 보유로 낮추는 건 세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 이익 신장세는 이어지나 그 중가율, 기울기가 둔화되면 예전에도 빠졌다. 이 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논리는 그 맞죠. 네. 그렇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동일하세요? 좀 과거랑 달리 롱텀 어그리먼트의 비율이 예. 이게 수치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 말이 틀렸다고 단정 질 수는 없지만은 예. 분명히 과거보다는 롱텀 어그리먼트의 그 비율이 더 높아진 건 같거든요. 예. 그 정황상으로 맞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삼성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수요를 봤을 때는 수급이 내년도에 지금보다 엄청나게 완화돼서 반도체 가격이 완화된다는 건 반도체 가격이 결국 빠진다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공급이 인디케이션 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인디케이션 전혀 없는데 그 이게 가격 이게 된다는 거는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죠.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이번 분기에 한 또 30-40% 될 것 같거든요. 지난 1분기 때 80% 올라갔고 예. 2분기 때 한 30-40% 일부 종목은 50% 올라가고 그래 가격이 분명 안 빠진 건 알겠는데 3분기, 4분기 가격 상승률이 뭐 8%, 3% 내년도 숫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전망이 37조 나왔는데 2분기 때 60조 하고 3분기, 4분기도 70조를 못 넘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조금만 틀어서 8%, 2%가 아니고 15%, 10% 되는 말이죠. 60조, 80조, 90조가 나와요. 예. 컨센서스가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걸 맞더라도 상승률이 40~50%에서 8%, 2%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40%, 30~40%에서 15%, 10% 이렇게 떨어지냐에 따라 갖고 수치가 60조하고 4분기 때 네. 60조가 나오고 90조가 나와요. 6개월 사이에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40에서 8 이냐, 15, 10이냐에 따라 갖고 60과 90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절대 금액이. 절대 금액. 엄청난 차이네. 그럼 삼성 하이닉스가 280조가 280조 맞죠? 260조가 나올 수도 있고 220조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차하죠. 200조 초반, 290 거의 300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300조 부르는 사람도 나오고 200 초반도 나오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삼성에 갖다 붙이면 삼성전자가 310조가 나올 수도 있고 380조가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라도 PER을 6배, 8배 주냐에 따라 갖고 목표 주가가 삼성 같은 경우에 27만 원, 34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캐치업할 게 많다는 거에서 굳이 선택하면 삼성을 한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파운드리도 있고 HBM에서 삼성이 하이닉스 뒤지다가 이번에 HBM4 같은 거 얘기했는데 그 얘기 안 드렸네. HBM4에 있어서는 물량은 맞지 않은데 하이닉스보다 캐치업을 해서 앞섰거든요. 네. HBM4에서 삼성이 앞섰어요. 다만 HBM4가 앞섰는데요. 앞섰어요. 하이닉스보다. 근데 HBM4가 마진이 더 낮습니다. 나죠. 예. 오늘 그 얘기했어요. 일반 D램이 더 높다. 왜? 일반 D램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정작 HBM4를 하이닉스보다 앞서서 만들었건만 그 마진은 더 낮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여율은 그만큼 줄어드네요. 줄어진 거죠. 오히려 낸드랑 비슷할 정도. 이게 아이러니 됐는데 실제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이제 엔비디아가 요청했던 시장에서 얘기했던 스펙보다도 더 높게 해가지고 앞서 나간 건 맞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 친구는 BNK는 더 높게 산 것 같아요. 파운드리 이런 거.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년도 되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은 삼성이 더 낫다라고 보고 그나마 그건 바이를 유지해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절대적인 밸류는 130만 원은 엄청 싼 거죠. 그분 얘기하는 대로 하더라도요. PER이 6배 정도가 중도밖에 안 준 거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7, 8배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6배 이하로 주는 것이 악의업을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하나만 선택하겠다는 거고 나중에 보겠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를 사지. 삼성전자를 살지 굳이 삼성 하이닉스는 더 살 필요 없다는 얘기가 하는 겁니다. 질적인 얘기. 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HBM3, HBM4 얘기도 하셨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업체로 캡처라 간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그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이게 HBM이든 그냥 D램이든 간에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주가가 6배, 8배밖에 안 된다는 건 전형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TSMC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사이클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HM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사이클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TSMC가 하고 있는 파운드리와 같은 업태로의 전환과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굳이 6배, 7배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들도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회사도 오늘 삼성이 그런 코멘트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닉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하이닉스가 아이언에서 왜냐하면 HBM의 선두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아직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하는 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보통 30년, 20년 하신 분들이 그 사이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 지났거든요. 이 엄청난 실적이 불과 작년 11월 달에 보이지 않았던 실적이.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 이게 6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습관이 바뀌는 게 퍼스트는 바뀌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됐을 때 내년도 실적이 진짜 지금 컨센서스처럼 30% 50% 올라갈 정도가 됐고 올해 실적도 아까 하이닉스가 30조에서 60조 올라가고 꺾은 분 안 올라간다 그랬는데 진짜 90조가 4분기 나온 거 하면은 그러면 아마 레이팅이 좀 달라질 개연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주식시장을 그 전략가적인 측면에서 예측하는 분들도 지금까지는 실적이 끌어올린 거다. 그렇죠. 그죠? 네, 실적이 끌어올렸는데 그럼 시장이 없냐? 실적 뭐 기울기가 좀 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식의 리레이팅하죠. 밸류에이션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관점이 이 레벨업 된다. 그죠? 다르죠. 네. 요 부분에 대한 랠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네. 사실은 반도체를 빼면 그 논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디램 비즈니스인데 LTA 1년, 2, 3년, 5년을 나눠줄 수 없지만은 반 이상은 반 정도는 뭐 3년짜리도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롱터 어그리먼트 맺는 비율이 30%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 TSMC 보십시오. TSMC 보면은 발표할 때 발표 자료가 2나노 몇 프로, 3나노 몇 프로, 5나노 얼마 아주 세밀하게 해주거든요. 완전 투명해요. 우리는 그렇게 투명할 정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까지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디램 빗 그로스 출하량이 몇 퍼센트 증가율 딱 그거 정착되는 데도 5년 걸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적어주지 않고 말로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TSMC처럼 디테일하게 주질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LTA의 비중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주는데 애널리스트 따라서는 이게 10%도 안 된다는 사람부터 30% 된다는 얘기까지 상당히 달라요. 그게 이제 다이버전스한 뷰를 아직도 갖게 만들고 뷰를 자꾸 다이버전트하게 벌어나게 한다는 거는 그 자체의 변동 때문에 목표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삼성과 TSMC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시간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우려점이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주유소도 그렇고 전력 비용도 그렇고 그게 이제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주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전기 잡아먹는 하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력이 공급이 안 되거나 네. 여하치 않거나 가격이 폭증을 해버리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상업성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먹는 하마이자 사실은 HBM을 비롯한 반도체 먹는 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하마가 목에 차는 건 아니냐. 요 우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당장은- 전쟁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임팩트는 거의 없고요. 25년도 하반기, 20년 넘어오면서 데이터 센터 막 지었잖아요. 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짓고 처음에 계획서 나온 데까지 2년 이상 걸리거든요. 아직은 전력 수요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네, 그거 해서 나와서 하려면 빨라도 27년도 중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27년도 하반기부터 28년 넘어갈 때는 예. 지금 작년부터 올해 진 것이 가동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이슈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의 문제인데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 때 말이지 데이터 센터 질 때 전력 그거 같이 해. 같이요. 안 그러면 가격도 그렇고 프라미스해. 안 그러면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얘기 나와서 그거 하면은 26년이니까 28년도. 29년도에 나오는 많은 액티비티가 그때 막 될 텐데 그때 만약에 전력 갖고 부족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랑 맥락이 같은 거니까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1년, 2년 뒤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HBM도 만만치 않게 어쨌든 그 계산하는 데 있어갖고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건 HBM이니까 그러니까요. 양자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은 좀 엔비디아 자체도 양자 컴퓨터를 하기 위한 GPU를 엮는 것 자체를 5년에서 10년 이상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마무리했잖아요. 그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나왔고, 미국의 이 빅테크 업체들도 이제 실적이 오늘 나왔죠.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반적으로 IT 섹터 또 이 반도체 섹터의 실적을 보시면서 네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 네네. 하는 실적 그 사이드에서 그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녹화한 오늘 30일인데 오늘 아침에 알파벳 구글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까지 네 군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녹화 올라갈 때는 이미 내일 아침이니까 애플하고 샌디스크 포함해서 줄줄이 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애플하고 샌디스크를 모르는 상태 말씀드리는데 오늘 발표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 투자 계획에 준 데 없고요. 오히려 는 데가 있죠. 예. 메타 같은 경우는 원래 1,200억, 내가 정확히 기억났는데 100억 달러 더 늘었어요. 한 5에서 7% 더 늘었습니다. 예. 메타가 늘었는데 걔네가 돈 버는 수단이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 때문에 메타 주가는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7%입니다. 근데 관계없죠. 우리는 걔네들이 투자 계획을 올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구글은 그냥 고잉 잘 되고 마진도 좋고 구글 같은 경우는 걔네들 클라우드 비즈니스. 걔네가 돈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 매출 한 분기에 한 1,000억 달러 하거든요. 1,000억 달러인데 사실은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20%밖에 안 됩니다. 많은 200억 달러. 이거의 성장률이 작년 동기보다 63%. 굉장히 가파르더라고. 지난 분기는 40%.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글이 시간에서 한 5%, 7% 오르는 거죠. 올라요. 예. 메타는 돈 투자하고 있고 구글은 잘 되고 있고 애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는 안 줄였어요. 다만 걔네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 캐시플로우가 아마존 같은 캐시플로우가 너무 쪼들려서 거의 뭐 90%가 없어졌다. 단기적으로 차익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에서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보다는 뭐 에이전트 AI가 되면서 소프트웨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하고 그런 거 질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답을 좀 옹색했다거나 굳이 잘 못한 측면도 있고 최근에 오픈 AI하고 사이도 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이 아니고 딴 데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거지.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메타, 알파벳에 우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투자와 클라우드 비즈니스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는 애플 또 더 중요할 수 있는 우리 샌디스크 아까 키옥 씨가 얘기한 이런 쪽에 샌디스크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만 늦게 녹화를 했으면 좋겠을 텐데. 이 주가의 탄력성도 샌디스크만한 게 없으니까. 1,000달러 이제 11배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이클 주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조금 전에 투자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왔는데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향배에 대해서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 오르면 다 팔아먹고 뭐 예전 같지 않죠. 또 비싸게 사고 싸게 팔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증명이 3월 달 아닙니까? 네, 그렇죠. 3월 달에 무려 35조를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다 받아낸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비싸게 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배경에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확신, 반도체의 이익 신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 그냥 이른바 얘기하는 잡주를 확신하는 건 안 되죠. 그거는 좀 위험하죠. 매우 위험하죠.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공부, 반도체 산업 일반과 반도체 주가에 대한 매우 인사이트 있는 지식 체계를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김정일 본부장님이 반도체 투자에 A to Z를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한두 가지만 좀 힌트를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예.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 이 반도체는 이제 생산재잖아요. 소비재가 아니니까. 예. 우리가 파는 상대자는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그 더 나아가 돼요. 예. 엔비디아 상대하는 모델, AI 모델. 그렇죠. 라지 랭귀지 모델 5개 있다 합시다. 그럼 만약에 가격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AI 안 써? 그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본인한테. 그럴 일은 없죠.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앵커링이 되면 두 번째는 삼성과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정보와 걔네들의 전략을 항상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결과가 반도체 선물 가격을 모으고 나오는 거예요. 현무가가 맨날 소용없는 게 맨 위에 걸 생각 안 쓰고 결과를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클로드가 마음에 드세요? 오케이. 오픈에 마음에 안 드세요? 오픈에 마음에 안 드세요? 오픈에 끊습니까? 아니야. 이건 쓰는데 오픈에 안 돼.
클로드는 가격 올려 내가 쓰겠어. 예. 그러면 오픈AI는 가격 올리면 클로드로 갈래. 이렇게. 아니 버리지는 않더라도 얘는 유료 거를 내가 안 쓰겠어. 어. 그러면 이제 오픈AI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요가 이거 가는 것인지 물어봐야 되고 예전에 반도체 토큰을 생성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많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스무드해져 갖고 내가 하라는데 보통 보니까 5번은 왔다 갔다 하네. 저는 이제 뭐 어떤 로직을 세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할 때 여러분들 선물하는 얘기해서는 반도체 어떤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할 때 5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끊기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예. 많이 기다리면 짜증나잖아요. 지연되지 않게끔 하려면 반도체가 또 엄청 빨라져야 되고 2번 돌리던 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5번 돌리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오픈AI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문제되는 게 너무 빨리 이익 실현해가지고 빨리 내려가지고 다시 타려고 포모가 발생해가지고 쫙 고점에서 다시 사는. 그게 예전에는 PC하고 휴대폰은 가능했어요. 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느냐 안 사느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가 사는 동안 PC하고 휴대폰의 펑션이 얼마나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AI는 나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예측을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과거하고 똑같지만은 않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안고 같이 팔로우한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난처한 질문 몇 개를 할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갖고 있으면 좋고 또 이거 다 살려면 좀 그러니까 반도체 ETF 사면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주식은 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했는데 대장이 됐어. 요걸 또 못 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돈이 그렇게 뭐 몇십억, 몇십조, 뭐 몇백억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 골라야 돼. 네네. 세 개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요. 네, 세 개 중에 넘버원 넘버원은 하이닉스.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아니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예, 지금 주가에서는 하이닉스고요. 예, 삼성전자는 일단 저는 노조 문제도 예, 해결이 뭐 오래되지 않아서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나서 주가에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있죠?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보시면 녹화하는 이 순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삼성전자가 4월 17일 날 노조 파업 얘기가 기사화된 게 17일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16일 날 종가 기준으로 예, 지금 29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종가를 비교하면은 예, 코스피는 10몇 % 올랐고요. 예, 하이닉스는 20몇 % 올랐고요. 예. 삼성전자는 3%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자, 요거 보름 사이에 예. 영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호재도 잘 반영을 안 했다는 거. 어저께 예. 가처분 소득이래. 가처분 소송된 거가 네. 파업하기 전 5월 16일, 20일 날 판결이 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노조를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저께 뉴스가. 그것이 어저께 미리 올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는 건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 좀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나? 그거 장기적으로 아니지. 핑계지.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사람들이 4월 17일로부터 지금까지 한 16일. 보름 가까이 그죠? 16일부터 그죠? 네. 4월 16일 한 보름 가까이는 네. 분명히 부정적인 그 차이가 디퍼런스가 많네요. 맞습니다. 10% 이상. 아니 삼성 하이닉스 차이는 거의 18% 차이. 네. 시장하고 차이가 10% 이상 언더라는 게 그러면 해결이 원만이 돼서 하이닉스만큼의 그 부담이 덜 한다거나 그런 뉴스가 다시 리바운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네요. 그걸 변수로 녹아가야 되는 근데 거고.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그거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하이닉스 좋아한다고 했지만은 변수는 있는 게 5월 20일이야. 예. 우리나라 시간 5월 21일 예. 목요일 아침 되겠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항상 늦게 나오거든요. 예. 날짜가 달라서 예. 그때 삼성과 하이닉스의 포지셔닝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나오냐 중요합니다.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HBM4에서는 먼저 했어요. 하이 스펙으로. 예. 근데 정작 캐파가 많지 않아서 일반 기능들하고 HBM4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디램이 올라가니까 마진이 더 낮아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삼성과 하이닉스한테 HBM4를 얘기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하이닉스가 거기서 실패까지는 안 해도 일단 한번 뒷걸음 쳤기 때문에 내년에 생산되는 HBM4E에서 정면 승부한다 했는데 HBM4하고 4E는 기술적으로 또 큰 변화가 있거든요. 올해 말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데서 어떤 식으로 커멘트를 하느냐가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 물어보셨기 때문에 21일 이후에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5월 20일이에요. 21일. 21일. 네.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노사 문제가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는 않았고 저는 해결되리라 보지만 해결이 되겠죠. 안될 수는 파업은 없겠죠. 파업은 안 되죠. 네, 사실 어떤 반도체 회사가 어떤 빅테크 기업이 성과급을 가지고 파업을 합니까? 맞습니다. TSMC가 거기 노조가 없지 참. TSMC는 그냥 다 이렇게 노조가 없죠. 돈 많이 주고 그래서 좀 다른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6배거든요 PER이. 네. 하이닉스가 58에 40 5배가 안 돼요. 58에 55 5배 안 돼요. 그러니까 5배하고 6배 차이가 한 20%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차이면 하이닉스가 많이 쫓아왔는데 네. 사실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당장에는 HBM4에서 하이닉스가 뒤진 거가 드러나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고요. 예. 나중에 HBM4E에서 진짜 승부가 온다든지 올 연말에 아니면 파운드리 이슈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HBM4E에서도 삼성이 앞서 나가거나 HBM4E에서도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개선이 되거나 하면은 올해 가을 겨울에서는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높을 수 있어요. 아까 BNK 얘기했는데 그분이 다 그런 것까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캐치업했다고 보는 분이 그렇게 보는 거고. 네. 제가 보면은 그게 27만 원과 130만 원보다는 좀 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른 콜이다. 네.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아직은 좋다. 낫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등은요? 2등은 세 개 중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네. 마이크론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론 지금 주가가 $500 정도 됐으니까 마이크론이 걔네도 6.2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6.2배, 6.5배. 마이크론도 싸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크론도 살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포함해서 미국 개인들도 살 수 있는 ETF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반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 오늘 1,000불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뭐 어딘지 메론인가 어딘가 1,000불 나왔어요. 하여튼 봤어요. 근데 좋죠. 목표 주가가 2030년 피스컬 이어 PER 10배입니다.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고작 10배 줬어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사이클 주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목표 주가는 이익 전망으로 10배를 준 거예요. 오케이, 사이클 주식 합시다. 걔네가 10배면 우리도 8배, 6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하이닉스가 무조건 160만 원, 삼성전자가 한 33만 원 나오는 게 맞아요. 걔네가 10배 간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손에 손 잡고 가는 게 맞고요. 사이클 주식이라 하면은. 근데 사이클 주식이 아까 특이한 게 뭐라 그랬죠? HBM이라든지 롱터m 그림한테 다른 거 섞여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삼성전자가 헤게모니를 잡는다면은 좀 먼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4년도 지금 4월 달에 그게 사람들 컨비싱 할 거냐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롱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조금은 더 삼성과 하이닉스 단기,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마이크론이 10배는 아니더라도 한 7, 8배 가져야지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관점에서 5월 며칠 25일인가요? 저기 레버리지 ETF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 올 하순이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오죠 일단. 그리고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 DR 상장이라는 이슈도 네, 그렇죠. ADR. 자, ADR 상장이라는 이슈. ADR은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다소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나 측면에서. ADR은 부정적이라 하면은 그거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희석시킨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900조 넘었거든요. 근데 15조 하면은 그게 무슨 희석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2%도 안 되는데. 그렇군요. 주가 많이 올라서. 그러면 가시적으로 상장했을 때 ADR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괴리율을 보일 것이다. 그건 이제 호재로 반영한다. 그 시점에 반도체가 떨어지면 말짱 꽝인 거고. 가격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전망이 한 번 더 나오면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보너스입니다. 레버리지는 어떻게 보세요?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거? 아니, 레버리지 상품, 개별 종목 레버리지 그 최초로 나오는데 삼전 하이닉스가 처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건 어떻게 수급에? 수급에는요.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부메랑은 똑같은 얘기인데 반도체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다 도망갈 거란 말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 40%, 15%, 10%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4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0%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혹시나 그런 기미가 확률이 30%만 되더라도 주가는 한 10% 빠지면은 레버리지는 20%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 경쟁 변수 때문에 중간중간에 1년 동안 롱런을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항상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낮을 때 잡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21만 원 잡아서 하면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쓰셨어요. 근데 만약에 10%가 발생하는 게 1년에 한 3번 발생하는데 한 번 다 피했는데 2번 피했는데 한 번 딱 자리에 걸렸네? 그럼 그거 갖고 20% 마이너스 됐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0% 됐을 때 그걸 메꿀 수 있는 현금이 있거나 쓸데없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주식에서 메워질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거 팔아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됐을 때 더 사면 되죠. 이제 컴비스가 있으면. 근데 대부분 그럴 때 현금 꽉꽉 채워서 없죠. 그리고 쓸데없는 주식 갖고 있어갖고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믹스를 잘 갖고 있는 상태라면 레버리지도 쓸 수 있는데 레버리지 한도 내지는 비중은 좀 진짜 제한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소부장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많은 주가가 많이 반영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소부장이 뭐 1,800, 1편째 아니지만 30배에서 보통 25배에서 한 50배 됩니다. PER이. 25년치, 50년치 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지가 않아요. 소부장 입장에서는. 네. 하긴 거의 소부장이라는 얘기도 안 쓰죠. 잘.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수요주. 그러니까요. 네. 우리 3프로 TV의 구독자분들과 이 반도체 교육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시 말이에요. 네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을 해주시는 분은 대부분은 다 거의 대부분 좋아하시고 좋아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구열에 불타시는 분도 간혹 보이고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젊으신 분들은 1, 2년 할 게 아니고 한 번 표들을 쌓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그래 평생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조금 복잡하고 용어도 그렇고 이슈도 많고 그렇지만은 해볼만 합니다. 아니 그게요. 사실 말씀드리고 저도요. 이걸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저도 김정일 본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애널리스트 할 때 그 용어가 뭔지 모르고 그냥 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있었어요. 아니, 저는 또 100% 알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매번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반도체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슨 강남 대치동에 가면 반도체 영재반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내가, 정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시대의 주식 아니에요, 반도체가. 그렇죠. AI 시대의 주식인데. 남이 사니까 삼성전자 사고, 뭐 하이닉스 사고, 마이크론 사고, 뭐 소부장 ETF 사고, 좋다 이거죠. 뭐 어차피 대형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놓으니까 3월달 같은데 수익 당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똥이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사놓으니까 전쟁이 막 나오고 이건 사실 힘들죠. 이럴 때 더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홀레다 까먹고 그 다음에 22만 원 사고 또 다시 120만 원 사고. 네, 다시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래서 이 펀더멘탈을 더 강화하는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네네. 아니면 뭐 방산도 하고 뭐 조선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이게 양사 합쳐서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미국 주식 마이크론 뭐 TSMC 그리고 소부장 다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일단 업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여러분 제가 김정열 본부장님께 여기서도 그렇고 삼고초렸어요. 이거 또 자주 되게 죄송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네. 그리고 이게 뭐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네. 반도체 제가 뭐 전공 비슷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구독해 주시고 또 그게 아니들은 성원해서 감사한데요. 이게 한번 이 방식을 세팅해 놓으면요. 다른 섹터에도 대부분 7, 80% 응용이 돼요. 응용 안 되는 건 이런 거죠. 사람 장사하는 거. 하이브. 이런 거는 응용이 안 됩니다. 바이오 조금 응용이 달라요. 요거 빼놓고는 우리가 흔히 산업재 아니면 사이클 아니면 산업 변화되는 거, 산업 변화되는 거, 아무리 2차 전지까지도 자동차도 맞아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 스킬을 배우시면 맞아요. 분명히 도움 되시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수학의 정석을 잘 떼면요. 홍성대 아저씨. 물리화학도 잘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기초가 중요합니다. 내가 한 비유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네. 박병참 의사는 저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랬어요? 5월 15일 날? 5월 30일 날. 30일 날? 네. 뭐 또 저번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강연이 아니라 뭐 운동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김장렬 본부장님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네,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구독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거 안 나고 골프를 외쳐요. 차 마신다든지 뭐 식사한다든지. 식사하고 또 뭐 남산도 걷고 또 네. 두런두런 둘러앉아서 네. 반도체 얘기도 하고 막걸리 한 잔도 좋고. 막걸리 한잔 하고 어때요? 좋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날짜 한번 저하고 네. 잡아보시자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본부장님이나 저나 뭐 나이가 이제 6학년 다 돼가지고 이거 네? 청기도 서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네. 좀 소박하게 얘기 나누면 좋더라고요. 네,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리얼하게 또 영상으로 강의하셔도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질문도 다르죠. 받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슨 종목 얘기보다도 이렇게 반도체 일반적인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다채롭게 네네.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매일 뭐 하루에 3-4번씩 올린다고 그러시던데. 네네.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되게 어렵게 모셨거든요, 여러분. 김장렬의 제목이 뭐죠? 김장렬의 반도체 IT 투자 교실. 투자 교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아주 펀더멘탈.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 2년 보면 골프 아니지만 저는 어떻게 비즈니스 하다 보니 골프를 치게 됐는데 요즘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98년도부터 골프를 쳤는데 그때 돈 안 내고 네. 나 혼자 그냥 빨리 친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배워가지고 지금도 폼을 보면요 막 친구들이 놀려요. 야,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걔네들보다 잘 칠 때도 있어요. 아주 가끔. 럭키하게.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재밌어요. 폼이 솔직히 비속어지만 개판이니까 가끔 이겨요. 근데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나 뭐 이런 전설적인 이들은 처음부터 정확한 폼을 배우거든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전설적인 골퍼지만 사실 부치하몬이라고 연세 많은 스승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뭐 김장렬 본부장이 그렇게 반도체 하면 반도체 투자해가지고 돈 다 벌지 뭐 한다고 이런 강의. 여러분 골프에도 교수과가 있잖아요. 네. 그 부치하몬이 타이거 우즈보다 잘 칩니까? 그게 아니죠. 형편없지.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왜 부치하면 그 어르신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합니까? 김장렬 본부장 마찬가지죠. 실전 투자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못하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또 실전 투자를 해도 투자의 탤런트와 이 여러분 강의 탤런트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골프와 꼭 주식하고 똑같은 건 공통이 많더라고요. 초장의 좋은 폼. 네. 그건 누구한테 배워야 돼? 퀄리파이드에 있는 자격을 갖춘 그리고 경험이 많고 그 업계 출신인 교수과한테 제대로 된 걸 보면 영원히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죠. 아유, 몰라. 난 지금 바쁘니까 삼성전 사고, 한일 사고, 호부장 사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번 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장이 흔들리면 또 여러분 마음 흔들립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고 투자하는 건요, 운이에요. 사실은 말이죠. 네. 저도 다른 섹터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이나 방산이나 네. 뭐 다른 섹터. 네. 종종 시간을 내서 공부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휴일날은 리포트도 보고 또 다른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한 영상 자료도 보고 주식관에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걸 계속 처음에 보면 중요하나요? 그리고 계속 자기 트레이너하고 계속 폼을 그죠? 그 잡아놔야 돼요. 프로 선수들도 교수과를 바꿔가면서 이런 폼도 배우고 저런 폼도 배우고 하듯이 그래서 김장렬 본부장과 시대의 주식인 반도체 이거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를 한번 보시고 꼭 마스터하시고 자신 있다고 하는 경지까지는 한번 가셔야 여러분의 투자가 이번 텀에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에 성실하신 분이니까 제가 걱정 안 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선프로TV에서도 더욱더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나 얘기할 때 3% 5% 가지고 쇼티지가 1년 가는 거거든요. 아이폰이 폴더블 폰 윤곽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수혜 보는 건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 기술의 격차는 계좌의 격차가 됩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김장렬.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밸류체인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계좌를 방어하고 성장시킬 진짜 테크 투자를 시작하세요.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